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에 맛있는 수익을 선사할 주식 요리 경연, 진짜 주식 일부 상한가 레시피 진행의 박나윤입니다. 삼성닉스가 숨을 고르는 사이 LG전자, 현대차, HD현대일렉트릭 같은 다양한 종목들이 기세를 뽐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이라는 도마 위에 올라온 수많은 키워드, 과연 또 전문가는 이 재료들로 어떤 또 기가 막힌 레시피를 완성했을지 상한가 레시피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에 맛있는 수익을 선사할 주식 요리 경연 상한가 레시피 와우넷 베스트 전문가와 아직 베스트를 받지 못한 도전가의 대결로 이뤄지는데요. 함께해 주실 주식 셰프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을 바꾼다 베스트 전문가 나연우 셰프와 또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탁월한 안목 베스트 도전가 박종현 셰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뵙는데 지난주 첫 방송 인기가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떠셨을지 각각 궁금합니다.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나연우 셰프,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주변에서 너무 재밌었다고 이렇게 네.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좀 처음엔 생각을 못했대요. 이게 주식하고 이런 셰프, 이런 음식 쪽하고 이렇게 연관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우리 좀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좀 더 맛있게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이런 레시피를 만드는 거 나 굉장히 좀 참신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첫 방으로 우리 한번 모셨던 만큼 우리 앞으로 이제 시간들이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찾아뵙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좋은 레시피로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나연우 셰프만의 오마카세죠. 현우카세 또 기대를 잔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종현 셰프 어떻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특별한 요리 해주실 준비 되셨을까요? 일단 뭐 숨은 보석 같은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숨은 핵심 기업들을 좀 발굴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번 주 추천드렸던 종목군들도 장중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좀 시장의 지금 변동성, 순환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종목 선정을 잘 해드려서 또 오늘도 맛있는 밥상을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상한가 레시피 과연 어떤 맛있는 요리들이 탄생할지 꼭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2월 11일 상한가 레시피에 준비된 재료들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네, 먼저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줄 메인 스테이크, 반도체와 원전이 아주 신선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화끈한 불맛을 입혀줄 향신료죠. 전력 설비와 ESS, 그리고 바이오가 대기 중입니다. 또 맛의 깊이를 더할 베이스 육수로는 기관의 수급과 실적이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입니다. 요리의 완성도를 높일 비법, 간이 씌인 정책과 그룹주, 또 입가심을 책임질 디저트, 태양광과 통신 장비까지 모두 꺼내놨습니다. 오늘 또 강했던 원전과 전력 설비부터 그룹주까지 다양한 재료들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또 나연우 셰프가 픽한 오늘의 재료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네. 어떤 걸까요? 예, 저는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반도체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우리 오늘 반도체가 보니까 스테이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메인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음식점 가가지고 사실 고기 없는 세트 시키면 좀 서운하잖아요. 네, 실망이죠. 빠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한번 반도체를 우리 메인 스테이크로 한번 골라봤고 그다음에 꼭 이렇게 음식 맛에서 항상 꼭 있어야 되는 이런 향신료 저는 바이오를 한번 골라봤는데 이 반도체하고 한번 바이오 이 두 개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나연우 파트너의 투톱 재료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에 맞서는 박종현 셰프의 오늘의 픽 재료 이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해 주셨을까요? 저는 전력 설비, 전력 에너지 쪽하고 인공위성 쪽을 좀 선택해봤습니다. 특별하게 또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전력 쪽은 뭐 예전부터 슈퍼사이클로 시장이 일단 중심이 되는 주도주 중에 하나고 향후 이제 계속 제가 2026년도에 전력 쪽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그런 핵심 종목군들 어떤 쪽을 봐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인공위성 쪽은 로봇을 좀 놓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성장주에서 섹터에서 테마에서 그래도 가장 지금 퍼포먼스가 좋은 그리고 현재도 공략이 좀 가능한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하고 그리고
전력 설비 쪽을 좀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또 만만치 않은 메인 재료를 선정해 주셨는데 오늘의 요리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연우 셰프의 주재료 반도체로 첫 번째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숨고르는 3전 믹스 대신 바로 좀 냄비에 담아봐야 할 소보장 조리법은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시피 또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까요? 예, 뭐 최근에 이 반도체 결국엔 우리나라 핵심 주도 섹터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되게 이 조리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접근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개 기업이 거의 우리나라 메인 중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두 개 기업과 관련이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이 한번 주목을 하시자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본다면 이런 엔비디아의 납품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좀 의미 있게 한번 보셔야겠죠. 최근에 한번 주가 흐름들을 한번 쭉 한번 보셨을 때 결국엔 이 두 개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따라서 이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 함께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두 번째 레시피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반도체 요즘에 ETF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하실 거예요. ETF가 지금 증시 자금이 몰리면서 뭐 퇴직연금도 그렇고 뭐 우리 증시 자금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에서 이 반도체와 소부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ETF들이 굉장히 한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차트와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자, 이 AI 반도체 소부장 지금 ETF예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포트폴리오의 한번 구성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터시스, 리노공업,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HPSP 이런 굵직굵직한 소부장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시게 되면 다 이런 ETF 차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이런 AI 소부장 반도체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들 의미 있게 보시면 좋겠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본다면 최근에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호실적이라든지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실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실적폭이 호실적을 보여주거나 영업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레시피를 한번 갖고 가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반도체 소부장 ETF 쪽을 주목을 해보자. 사실 메인 요리 3전 믹스가 좀 쉬어가는 사이에 소부장들이 돌아가면서 좀 맛의 향연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VM, 두산테스나 칩셋미디어 같은 요리들이 돋보입니다. 이 소부장 재료를 좀 어떤 기준을 활용해서 요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소부장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앞에서도 좀 접목되는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 결국엔 지금 HBM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구글 TPU에 한번 주목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자, 최근에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 기타 뭐 HBM뿐만 아니라 뭐 다른 소캠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HBM이에요. 우리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엔비디아의 HBM 납품 이슈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HBM이 결국 상반기에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HBM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 소부장 기업들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한번 더 주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이 주가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 한번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HPSP라는 기업, 수소 어닐링 장비를 통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30에서 50%가량 나오는 기업이죠. 자, 이런 영업이익률이 받쳐주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런 오버행 이슈라든지 아니면 블록딜 이슈를 뒤로하고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에 이 소재 기업 중에서도 보시게 되면 LK캠이라고 제가 아침 머니플러스 시간에 좀 여러 차례 잡아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소재, 리간드라든지 이런 소재를 만들면서
핵심 소재거든요. 자,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독보적인 영업이익률을 갖고 가면서 우리가 투자자분들께서 보실 때 보통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가는 기업들은 이 주가가 길게 봤을 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쪽에다가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자. 사실 지금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삼전닉스 과연 지금 사도 될까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포트에 또 기둥 같은 종목으로 2개 중에 한 종목만 좀 포트에 담아본다면 어떤 종목을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와, 진짜 근데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사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 둘 다 좋게 보는데 네. 굳이 고른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한번 골라보고 아, 싶습니다. 그런가요? 삼성전자를 고르신 특별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예, 먼저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음. 제가 굳이 고르다면 삼성전자인데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HBM4 그 이슈가 있어요. 이젠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이젠 양산을 해서 엔비디아의 납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HBM3에서는 SK하이닉스에 밀려서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결국엔 지금 삼성전자가 이런 HBM4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경쟁자의 위치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기대감도 처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주가는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미래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저는 HBM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좀 업황으로 봤을 때도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요즘에 컴퓨터 구매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가격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에 여러 가지고 DDR5 램하고 SSD 떼가지고 그거를 팔면 웬만한 최신 기기 지금 전자기기를 살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메모리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HBM 그리고 D램 그리고 소캠 유리기판까지 이런 AI 쪽에서 우호적인 지금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결국엔 지금 코스피가 이제 5,000포인트를 넘어서 6,000포인트를 가려면 핵심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은 필연적으로 함께 올라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 볼 건데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12월 달 중순에 우리 확실한 타점을 잡아드리고 지금 60% 이상의 상승을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 뭐 다른 아침 방송이나 국고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S를 잡아드릴 때 우리 삼성전자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너무 지금 구간에서 급하게 매도보다는 자, 증권사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22만 원, 26만 원까지 지금 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게 되면 한 16만 7천 원대 후반대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서 매도보다는 우리 갖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중장기 뭐 추세가 정말 악재가 터져서 꺾이지만 않는다면 1차 20만 원, 그 다음에 25만 원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면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도 좀 눌림이 나올 때 길게 보실 수가 있으시다면 신규 접근도 중장기 관점에서 무리가 없겠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 한 종목만 포트에 담는다면 삼성전자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종현 셰프한테도 궁금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가 앞서 소부장 순환매 조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눴는데 네네. 우리 박종현 셰프만의 킥 레시피 있을까요? 저는 일단 소부장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네. 지금 병목 형상으로 저는 올해 투자 오. 목표를 잡았거든요. 근데 소부장 쪽을 보시게 되면은 디램 사이클이 어느 정도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다음 사이클이 지금 HBM에서 HBF로 가는 구간에서 낸드 플래시 쪽이 추가적으로 일단 빅 사이클 상승 룸이 더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분기 수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당연하게 반도체가 제일 좋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들도 좋은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추후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상승룸을 봤을 때는 D램에서 낸드 플래시 관련된 종목군들을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 또 소부장 쪽은 옥석 가리기의 시간이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앞서 또 나연호 셰프한테도 여쭤봤지만 현 시점에서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포트에 한 종목만 담는다면 네. 우리 박종현 셰프는 어떤 종목을 좀 담아주실까요? 일단은 현재 네. 기준으로 지금 수급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파운드리랑 여러 가지 HBM4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승룸은 삼성전자가 더 많고 이전에 작년에 그런 비율을 한번 드렸어요. SK 하이닉스가 상승폭은 더 있겠지만은 네. 중간에 삼성전자가 역전해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거다. 그런 구간이 조만간 이 1, 2분기에 발생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이었는데 우리 두 분 다 삼성전자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나연호 셰프의 주재료 반도체로 소부장 순환매 조리법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적할 우리 박종현 셰프의 재료는 전력 설비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또 황제주 등극을 코앞에 두고 있는 모습인데 전력 설비 랠리 제2막 조리법은 과연 무엇일지 HD 현대 일렉트릭의 기세가 좀 대단한 한 주였습니다. 전력 설비의 제2막 랠리를 알리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뭐 반도체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반도체도 어느 정도 사이클이 한 사이클이 크게 났고 추가적인 사이클 옥석가리가 필요하듯이 이런 전력 쪽도 우리가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초과 변압 관련해서 일단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이고 또 관련해서 HVDC 관련된 이런 LS 그룹들, LS 일렉트릭 이렇게 쌍두마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효성중공업도 있는데 다 보시게 되면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도 분기 최대 그리고 LS 그룹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적 시즌 구간의 이런 실적 주들은 아마 추가적인 퍼포먼스가 날 수가 있다. 다만 주가가 밸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제시드리는 게 이런 전력 쪽, 설비 쪽은 물론 관련해서 오늘도 보시면 이런 중소형 종목군, 한전산업이나 이런 보성 파워텍, 우리 기술 관련된 이런 기업들도 좀 수혜를 후발성으로 지금 개별 종목군들도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단은 저는 당분간은 박스권 형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주, 그러니까 이 밸류체인 안에서도 핵심 부품을 생산하거나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더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네. 지금 AI 3대 병목으로 제가 병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병목은 결국엔 에너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원자재, 에너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에너지 관련된 이런 주요 핵심 기업들을 투자하신다면 지금 D램이 쇼티지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듯이 이런 에너지단도 우리 역사적 신고가 종목을 우리가 투자해서 결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체인 안에서도 좀 저평가된 기업들을 주목을 해보자. 사실 오늘 또 LS전선의 미국전력 인프라 수주 소식도 있었는데 네네. 전력 설비하면 좀 LS그룹주들의 존재감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좀 사고 팔기 하기 싫고 네. 안정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고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LS 같은 지주사로의 접근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저처럼 에너지 쪽을 강조하는 분들은 LS 그룹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LS도 지금 보시게 되면 지주사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룸이 남아 있는데 이 LS 그룹 안에서 아직도 바닥에서 이제 턴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핵심 소재를 담당하는 이런 수직화 이런 계열 구조에서 핵심 소재를 담당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은 작년에 좀 관련해서 실적이 좀 좋지가 못했는데 올해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서 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추가적으로 좀 공급 계약이 유력한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 또 LS 같은 지주사로의 접근도 좋다. 그렇다면 나연호 셰프, 저희가 또 전력 설비 관련된 이야기 한참 나눴잖아요. 네. 전력 셰프를 요리하는 우리 나연호 셰프만의 킥이 있을까요? 전력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우리 잘 표현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런 전력 인프라, AI 시대에서 결국에 가야 될 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력 같은 경우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런 꾸준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실적 기반으로 해서 우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이런 섹터다 한번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 쪽 역시나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력 설비와 함께 요즘 또 전선주도 다시 들썩이고 있고 최근엔 또 머스크 효과로 태양광 쪽도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에너지칸 전체를 좀 들여다봤을 때 전력 설비와 함께 좀 어떤 재료를 추가로 꺼내실까요, 우리 박정현 셰프? 저는 요즘에 커패시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커패시터요? 좀 생소하실 분들도 네. 있겠는데 이게 ESS 이런 전력망에 들어가는 이런 전력 안정화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품이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이런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곳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품이 추후에 지금 쇼티지 현상이 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표 종목으로 일단 이 글로벌 일단 소형 슈퍼 커패시터 관련된 이런 비나텍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런 대형 이런 슈퍼 커패시터 관련된 LS 머티리얼즈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종목은 아직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올해 이런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서 추가적으로 이때 납품 공급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상승 모멘텀이 한번 큰 상승 퍼포먼스가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전력 에너지단에서 ESS와 커패시터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전력 설비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주식시장 냉장고에 보관된 다양한 재료들 중에 반도체와 전력 설비까지 활용한 레시피 공개해 드렸는데요. 그 레시피 중에 또 실적 양념을 더하고 불맛까지 입힌 두 분의 첫 번째 요리, 과연 어떤 요리 나와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특급 레시피로 만든 요리 나와 있습니다. 나연우 셰프 세미파이브 가져와 주셨고요. 박종현 셰프는 제닉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들 또 어떤 매력 포인트를 담고 있을지 먼저 나연우 셰프의 세미파이브부터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우리 반도체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특히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한번 주목하시자 말씀드렸는데 이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에 선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좀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최근에 앞에서 우리 설명드린 대로 구글 TPU, 이 구글의 TPU, 제미나이가 불러온 패러다임인데 구글 TPU가 확산이 되면서 이젠 자체 주문 칩이죠. 그러니까 ASIC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설계 칩이 급증을 하면서 이런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기업들이 수혜가 한번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자, 우리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좀 덜 오른 종목들 중점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자, 물론 상장 첫날 이 기업의 주가를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주가는 아니지만 여전히 지금 낙폭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횡보, 박스권 흐름을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지금 최근 시장에서 덜 올랐던 이런 반도체주들 좀 주목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차적으로 목표가는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오늘의 첫 번째 나연우 셰프의 요리 세미파이브 만나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종현 셰프가 가져온 제닉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까요? 제닉 같은 경우도 저 실적 기반으로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품 네.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쪽에 이 하이드로겔이라는 마스크 분야에 지금 관련된 1위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마존 전체 뷰티 퍼스널 케어 부분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마스크 팩 부분에서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이 781억, 한 56%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149억, 148%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화장품 쪽이 상대적으로 이런 공급 수출 대비해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고점 대비 상반기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가 보시게 되면은 고점 대비 한 60% 정도
가격과 기간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강한 장대 한봉으로 돌파하고 현재 눌림목 구간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상당 영역, 이 상당 매물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 상단 28,000원 제시 드리고요. 기준봉 여기 저가, 손절가는 2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한가 레시피 오늘의 첫 번째 특급 레시피로 만든 요리는 나연우 셰프의 세미파이브와 박종현 셰프의 제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전력 설비에 이은 다음 재료죠. 바이오와 인공위성으로 맛있는 레시피 계속해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에 방산 한 스푼 얹고 인공위성 재료 활용법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중에서 또 인공위성 재료를 주목하시는 이유, 어떤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공위성 같은 경우 지금 로봇과 함께 성장주 단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근데 네. 로봇 쪽도 물론 이런 관련된 실적 기반의 종목군들도 일부는 있지만 우주항공 쪽은 실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도 꽤 있고요. 지금 아르테미스라고 지금 아르테미스 2호가 2월 달 원래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연기되고 3월 초에 또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성으로 충분히 우리가 조정 중일 때 매수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주청 관련해서 이전 정부가 좀 그런 발사 횟수를 좀 줄였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발사 횟수를 늘리면서 이렇게 발사를 많이 하게 되면 관련된 이런 업스트림 관련된 이런 제조하는 아니면 소재 이런 기업들은 발사를 많이 하게 되면 관련된 부품이나 소재 공급하는 기업들에게는 당연하게 정책 수혜가 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구간이 2월, 3월이 연휴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많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월 초에 이런 이벤트성이 있는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눌림목 공략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테마 중에서도 인공위성 쪽 앞으로도 주목해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또 스피어나 인텔리안테크 같이 이번에 좀 실적으로 존재감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제 우주항공도 꿈의 숫자가 아니라 드디어 좀 현실의 숫자로 전환됨을 확인한 순간이었는데 그럼 이제 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네,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런 제조 생산 기반의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관련된 인공위성을 저궤도나 인공위성을 쐈을 때 이런 서비스를 데이터를 모아서 결국에는 그걸 AI와 접목해서 서비스하는 이런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련된 스페이스 X나 이런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업들 스피어 그리고 인텔리언 테크 이런 확장성 있는 기업들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월까지는 관련된 이런 대장주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아직도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그런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이어지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나연우 셰프, 인공위성 재료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주항공 섹터가 우리나라 주도 섹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주목할 거는 앨런 머스크가 계속해서 화성이랑 달 화성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도 섹터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앞에서 우리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국내 정책 그리고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 두 가지를 모두 갖고 가면서 방산까지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산업이다 정리드리면서 결국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도 눌림이 나올 때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저도 전략 한번 세워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순환매 장세에서 인공위성도 매수를 노려보자. 이렇게 박종현 셰프의 인공위성 재료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또 오늘의 마지막 주재료죠. 우리 나연우 셰프의 바이오입니다. 노이즈 시선엔 반전의 맛, 바이오 신고가 레시피가 공개됐는데 바이오 오늘의 미슐랭 스타하면 단연 좀 에이프릴 바이오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과 임원, 주식 매도 노이즈로 인한 급락을 또 임상 성공으로 하루 만에 판세를 뒤집는 데 성공한 모습이었는데 아토피약 임상 2상 성공, 이것 좀 유통기한 언제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오늘 점 상한가가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좀 더 한번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바이오 투자하실 때 1상, 2상, 이 임상에 실패하면은 정말 급격하게 급락이 나오지만 이게 지금 임상 2상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임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굉장히 탄력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1상에서 2상 가는 게 어렵고 2상에서 3상 가는 게 어렵거든요. 자, 앞으로 3상이 데이터가 남았겠지만 일단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 2상 성공하면서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이런 임상 2상 성공으로 인해서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상업 확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상업 확률이 1상일 때는 14%대였는데 지금은 65%로 대폭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본다면요. 이게 지금 오늘 바로 상한가가 장 시작부터 상한가가 나와줬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강하게 한번 상한가가 나와줬을 땐 당연히 내일장에서도 좀 더 한번 탄력이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 접근은 다소 좀 어려움이 있겠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장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를 보시면서 갖고 가시는 전략 잡아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재료 노출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시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한 70% 이상은 익절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돋보인 종목 중 하나가 셀트리온이죠. 네.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이번 주 램시마 매출 1조 돌파 소식에 이어서 건선치료제 임상 3상 변경 승인까지 계속해서 좀 호재가 밀려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의 신고가 랠리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먼저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요즘에 제도 마음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은 항상 좀 그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항상 갇혀 있어서 다른 바이오 섹터들 갈 때 주주분들은 좀 많이 서운하시고 속상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셀트리온, 우리나라 대표하는 제약 바이오주죠.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일라이릴리 공장을 인수하면서 생산 거점까지, 해외 생산 거점까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램시마라든지 이런 건선 치료제 같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호재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이런 CMO, CDMO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수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주주분들은 항상 이 19만 원, 20만 원대를 갇혀 있어가지고 아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봤을 때 이 라인대를 뚫어주고 이전 고점대를 뚫어주고 새롭게 상승 채널로 가고 있거든요. 자, 일간 차트에서 봤을 때도 지금 강하게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승 모습으로 가고 있고 이건 월봉으로 보시면 한번 표현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낙폭 구간에서 이런 강한 장대 양봉들은 추세 전환 시그널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우리 지금 추세가 확실하게 살아있는 만큼 좀 더 중장기로 길게 보시고 갖고 가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추세 확실하게 살아있다.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종현 셰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이오 재료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시점에 좀 딱 쓰기 좋은 재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약 바이오 투자를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 중에 그런가요? 하나입니다. 네. 이유는 변동성도 많고 그렇죠. 사실 꿈과 희망을 찾아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대감이죠. 네. 임상에 대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급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달에 감사 시즌도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를 좀 체크를 하시고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인데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 한미약품, ST팜,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굉장히 실적이 좋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분명히 투자를 안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하나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했을 때 제약바이오가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코스닥이.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꼭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실적적인 측면을 고려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이런 복합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에 투자하시면은 그래도 불안하지 않고 시장이 올라갔을 때
수익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종현 셰프의 바이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나연우 파트너한테 바이오에 관련된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바이오 사실 좀 최근에는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뚜렷한 모습인데 이럴 땐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선별하면 좋을지 또 포트에 담는다면 비중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함께 여쭤볼게요. 예, 저도 이게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네. 저는 제약바이오 항상 말씀드릴 때 꼭 두 가지를 강조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기업. 쉽게 생각해서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는 기술 이전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물건을 팔아서 약품을 팔아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하는 기업. 이거는 아실 거예요. 우리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는 기업들의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탄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는 소위 말해서 임상만으로 계속해서 주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파이프라인만 이름만 알파벳 숫자만 바꿔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임상만으로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면서 글로벌 기업과 선택이 돼 있는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점으로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를 포트를 구성하실 때는 저는 한 30-40% 정도는 포트에 한번 구성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결국엔 코스닥이 가려면 이런 제약바이오 필수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 30-40% 비중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전력 설비, 바이오와 인공위성 오늘의 주재료와 함께 첫 번째 요리까지 공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리 나오기 전에 이 뜨거운 주방의 엄격한 규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베스트 파트너와 도전 파트너가 오직 수익률 하나로 2개월간 서바이벌 대결을 펼칩니다. 두 번째,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국내 상장 종목만 사용할 수 있고요. 같은 종목의 중복 편입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종가 기준 손절가 터치 시 해당 재료는 즉시 폐기, 무조건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자의 영광이죠. 2개월 대회 후 최종 승자는 다음 주에도 이 주방을 지킬 수 있지만 패자는 또 새로운 셰프에게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요리, 두 셰프는 어떤 요리를 완성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냉장고 속에 숨은 진미, 미래를 요리하는 첨단 기술. 나연우 셰프는 덕양 에너젠 가져오셨고요. 박종현 셰프는 그린 광학 선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나연우 셰프의 덕양 에너젠 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산업용 부생 수소, 고순도 수소를 정제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국내 수소 공급망의 4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1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런 산업단지 이쪽에서 여수라든지 울산 쪽 독보적인 라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소라고 하면 미래 에너지원이기도 하지만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특히 반도체에서 이런 고순도 수소들이 이 소재 쪽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볼 건데요. 역시 지금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눌림에 있는 종목들 공략하시는 게 중요한데 고점 대비 지금 40% 가까이 빠진 자리에서 음봉 3개를 만들어주고 과매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오늘장에서 지지를 해주는 하방 경직을 확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술적 반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목표가 1차적으로 3만 원, 손절가 2만 원 여유 있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나연우 셰프의 두 번째 요리 덕양 에너젯 이번 주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맞서는 우리 박종현 셰프의 요리죠. 그린 광학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까요? 네, 그린 광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복합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인공위성 관련된 현재 종목인데요. 지금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이런 인공위성과 같이 이렇게 복합 모멘텀이 있는 본업도 잘하고 성장 모멘텀도 있는 종목군들이 현재 인공위성 관련해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광학 같은 경우 초정밀 광학 시스템으로 관련된 이런 반도체 쪽하고 그리고 우주항공 첨단 산업 분야의 동사가 좀 기술을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동사는 일단 초정밀 광학 시스템으로 좀 사업을 영위하는 광학 전문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동사에 일단 기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 신규 상장하고 장대 음봉을 발생하고 상장 시가를 돌파하고 중심봉을 돌파한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은 이 노란 라인이 21선입니다. 21선 이탈이 없다면 다시 상방 영역 54,000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목표가 54,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이 21선 부근 3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두 셰프님께서 처음으로 선보인 상한가 레시피, 세미파이브와 제닉, 그리고 덕양에너젠, 그린광학은 내일인 목요일 시초가에 편입됩니다. 과연 또 어떤 요리가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될지 다음 주 방송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애프터마켓에서 실적과 공시가치, 다양한 소식과 함께 주요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애프터마켓 상황 서현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을 통해 내일의 진주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흐름 어떤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정규장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각되며 10%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GF홀딩스는 7%대, 경동나비에는 6%대, 광주신세계 5%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스티가 실적 부진 소식에 7% 넘게 빠지는 모습이고요. TMC는 지난해 영업 손실을 내면서 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양 디지텍과 TKG 휴캠스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들을 종목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에이블 CNC입니다. 에이블 CNC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69억 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78억 6천만 원으로 4.6% 늘었는데요. 회사 측은 지난해 글로벌 리테일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장 초반 하락 전환했고 장 마감 후 해당 공시가 나오자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현재도 4%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동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310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 4,749억 원으로 4.2% 늘었는데요. 해외 거래처 다변화와 수출 확대로 해외 법인 매출이 증가했고 제품 판매 단가 인상 및 원가 구조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주가는 장 초반 오름세를 보이다 이내 상승분을 반납했고 장 마감 후 공시가 나오자 급등했는데요. 현재도 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GF홀딩스 만나보겠습니다. 현대GF홀딩스가 현대홈쇼핑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홈쇼핑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은 현대GF홀딩스에 이전될 예정인데요.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홈쇼핑 업황 둔화와 중복 상장에 따른 지주사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가 오후 들어 해당 소식이 알려지며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현재도 22%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애프터마켓 확인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또 지난주 두 분의 첫 대결 요리들 과연 이번 주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 두 분의 중간 성적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좀 변동성이 컸던 만큼 살짝 걱정이 됐는데 아직 모두 보유 구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나연우 셰프의 첫 번째 요리였던 유비케어. 일주일 동안 최고가 기준 1.5% 수익률 보여줬고요. 두 번째 요리인 LNF 5% 가깝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종현 셰프의 성적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현 셰프의 첫 번째 요리였죠. KCTC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또 두 번째 요리였던 헥토파이낸셜 한 주 만에 최고가 기준 16% 넘게 올라와주면서 높은 수익률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 다 또 변동성장에서도 좋은 성적표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리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나연우 셰프부터 해주실까요? 예, 먼저 저는 LNF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그 다음 날부터 이 시장이
거의 5%가량 빠지면서 맞아요. 이게 좀 이렇게 내린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LNF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수익률 대를 떠나서 우량한 종목, 연간으로 한번 길게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결국엔 ESS, LFP 쪽에서 양극재 쪽 독보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차트를 통해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우리 한번 공략했던 자리가 결국엔 이 자리인데 지금 딱 우리 공략했던 그 수준, 이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연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번 2026년 길게 봤을 때 양봉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LNF는 아마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6년 길게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연우 셰프의 LNF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종현 셰프, 네. 이 중에 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까요? 차트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작하자마자 우리 시가로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 좀 그런 부분이 좀 애로점이 있다. 좀 말씀드리고요. 보시게 네. 되면은 당일 목요일 날 VI 걸리고 다시 시장 빠지면서 조정 왔지만은 장중에 상한가까지 달성한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24,000원 이탈이 없다면 아직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정부 정책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KCTC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 매집봉 내에서 아직 저가 7,000원 이탈이 없다면 말 그대로 가성비 좋은 맛집 이런 종목이니까요. 아주 저평가 구간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지난주 성적표까지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두 분의 레시피를 듣기에는 역시나 방송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합니다. 우리 나연우 셰프, 저희 시청자분들이 언제 어디서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8시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장중 무료 방송에서 인텔리안 테크 오늘 정말 급등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 또 뛰어오를 수 있는 제가 히든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꼭 방송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종현 셰프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언제 더 많이 만나볼 수 있나요? 저는 한 15분 이후에 8시 15분에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제가 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AS와 함께 지금 저는 계속 에너지 쪽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 구간, 에너지에 투자하자 이런 주제로 AS와 함께 8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종현 셰프의 온라인 무료 방송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은 재료 다른 요리 종목 셰프들의 진검승부 상한가 레시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또 다른 신선한 냉장고 재료와 또 수익률로 증명하는 주식 요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